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전당대회의 핵심 어젠다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이다.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이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잘 준비를 해서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 뭐 이런 등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은 찬탄, 분탄 관심 없다. 머리 쥐어 뜯었고 싸워봤자 국민 벌점만 쌓인다.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넘어가는 문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문제, 미래로 나아가는 문제, 이것이 서로 조응을 잘 이루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때도 있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발목을 잡고 끝내 주저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것이 서로 조응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상승 효과를 내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로 끝끝내 어느 한쪽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비생산적인 그러한 발목 잡기에 그치고 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비참지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탄, 반탄. 그 내용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저희 그것이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지요. 저는 누차 강조합니다만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계엄이 옳았다, 그렇다, 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오히려 그때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의 일을 논쟁의 핵심을 지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 질문은 뭐냐? 이겁니다. 계엄이 내란인가? 계엄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탄핵의 국회 의결이 어떻게 됐느니 뭐 되지 않았느니 그게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나올 줄 우리가 몰랐는데 아무튼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느니 헌법재판관들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느니 그들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그 논리 구조가 엉터리라느니 아니라느니 이것도 다 이제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 얘기에서 하나 딱 남아있는 문장은 뭐냐? 계엄이 위헌인가? 계엄이 내란인가?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질문 하나 딱 하고 거기에 대한 각자의 대답하고 넘어가자. 그러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12월 3일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선언된 비상계엄, 그 원인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 다음에 불탄핵, 그것이 원인이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민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또는 보수 쪽 인사들 입에서조차 어느 순간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불탄핵에 그걸로 나라가 온통 들거렸던
먼 과거도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려면 질문은 이거다. 계엄은 내란인가? 하나만 더 해본다면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불 탄핵, 그것은 당신들의 비판의 역사에서 이제 지워버렸는가? 민주당의 불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탄핵, 계엄이 필요 없었던 것이라는 것인가? 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 단일 목적으로 치러진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럽던 차에 유진우 의원이 국민은 찬탄, 반탄에 관심 없다. 이 말에 내심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쓰러진 폐허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불어닥쳤던 불운의 광풍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와 청년 인구 소멸이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제 출마 선언문에 청년과 지방 발전 딱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집값 상승 이런 것이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획기적인 수준의 세제 차등을 둬야 한다.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고 이빨린 말에 끝나는 그런 세제 차등이 아니라 획기적인 세제 차등을 둬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10개의 자유기업 특구를 만들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는 세 가지 세금을 획기적으로 정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설 만큼 감면해주자. 첫 번째 법인세, 두 번째 취득세, 세 번째 상속세. 이것을 뭐 1, 2% 깎아준다, 뭐 최대 5%까지 깎아준다, 뭐 또 이 시간의 차등을 띄어서 뭐 1년 뒤 어떻게 하고, 뭐 3년 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5년 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즉시 법인세, 취득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상속세.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 이전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고 또 70% 이상 지역 인재를 뽑도록 하겠다. 70% 이상 지역 인재. 지방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그 지방에서 태어난 청년들 인재를 뽑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방과 청년 이 두 키워드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건설 경기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미래를 설계하고 얘기하도록 하겠다. 유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내 만연한 갈등과 무기력의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젊고 강한 보수를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선임 행정관으로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 소임을 다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웃돌던 정권 2년 차에도 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형사 고발과 거짓 모함을 받았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강인함만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까놓고 말해서 국민의힘이 쓰러지건 말건 전체 보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보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실망시키기만 했지. 니들이 보수에게 해준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국민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니들이 민주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민주당은 똑똑하고 절박하기라도 했지. 니들은 도대체 뭐냐? 제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각, 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생각 좀 해줘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쇄신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인데 막말로 아니 쇄신은 뭐하러 하는 게 쇄신이냐? 너희들끼리 멱살잡이 싸우는 게 그게 쇄신이냐? 너희들이 하겠다는 쇄신의 궁극 목표가 도대체 뭐냐? 너네가 입으로만 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떻고 뭐 박정희 부흥 대통령이 어떻고 뭐 이승만 박정희만 입에 달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뭐 국민들이 좋아할 줄 아느냐? 그분들이 진짜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봐라. 국민의 현실과 민생 하나하나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보수의 핵심이고 본령이다. 네,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